어서 오십시오. 환영합니다. 애니멀 커뮤니케이터의 거현입니다. 반갑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이 영상을 보실 때쯤이면 일요일이겠죠? 네. 일요일 잘 마무리하고 계실까요? 네. 이번에 교감을 나눌 아이 이름은 꼬리라고 합니다. 이름은 꼬리라고 하고요. 네. 현주께서 주신 질문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곳에서는 잘 지내고 있는지, 네, 아픈 곳이 없는지 궁금하다 하셨고요. 가끔 꼬리 냄새가 나고 느낌이 나는데 엄마가 보고 싶을 때 또는 부를 때마다 엄마에게 오고 있는지 궁금하다 하셨습니다. 그리고 가족들 꿈에 애기 강아지 자주 보이는데 무슨 뜻이 있는지, 어떤 메시지가 있는지, 네, 알고 싶다고 하셨고요. 환생에서 다시 올 거라는 음, 이야기를 들었었는데 언제쯤 오게 되는지 알려줄 수 있는지, 네, 계획에 대해서 듣고 싶다 하셨습니다. 그리고 엄마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는지도 궁금하다 하셨고요. 요청의 말 또 이렇게 남겨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영상 교감이 끝나면 이 뒷부분에 제가 네, 하나 또, 네, 이야기를 잠깐 또 하나 남겨드릴게요. 궁금하신 것이 또 메시지를 받은 게 있어서요. 영상 하는 김에, 네, 뒤에 잠깐 남겨드릴까 합니다. 네, 꼬리를 만나기 위해 여행을 시작하였습니다. 어느 여자분이 꼬리를 옆구리로 안고 있어요. 이렇게 가슴에 안는 게 아니라 옆구리로 안고 있어요. 한 고등학생 정도의 여자의 느낌이거든요. 꼬리와 함께 있습니다. 근데 이제 꼬리를 내려놓고 무언가 이야기를 하는데요. 꼬리가 무언가 그 영에게 알려준다라는 느낌을 받고 있어요. 둘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모습을 보고 있는데 무언가 영한테 알려주고 있다라는 느낌이거든요. 주변은 다 보이진 않고요. 영과 꼬리만 있는 그 앞부분만 잘 보여요. 그리고 주위가 보이질 않아서 환경이라든가 이런 것을 딱히 전해줄 만한, 네, 그림 같은 것들이 보이지 않네요. 화면의 일부분만 보이는 것처럼, 네, 그 부분만 보이고 있습니다. 꼬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저에게 곧 귀를 펄럭이면서 깡총깡총 뛰어오고 있습니다. 네, 그냥 깡총깡총 뛰어와요. 인사를, 네, 나눴습니다. 안녕 꼬리, 어서오세요 라고 하고 있어요. 영과 함께 있었네 라고 하니까요. 네 라고 합니다. 무언가 열심히 알려주는 것 같던데 무슨 이야기를 그렇게 열심히 하고 있었니? 라고 물어보니까요. 우린 늘 알려주고 있다고요 라고 하고 있습니다. 어떤 것을 알려주고 있었는데, 세상에서 사람들이 잘 느끼지 못하는 것들을 깨우고 있다고요. 우리가 지상에서 했던 것들을 궁금해했어요 라고 합니다. 그럼 꼬리는 지상에서 엄마에게 무엇을 전달했는데 너의 메시지는 엄마에게 무엇을 남긴 거야? 라고 물어봤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 중 하나를 엄마에게 알려주었습니다. 바로 소중함이죠. 그 소중함은 늘 곁에 있습니다. 지금도 엄마의 곁엔 수많은 소중함이 있어요. 엄마는 모든 것에 그 소중함을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가족과 건강과 또 친구와 주변의 사람들, 이렇게 엄마의 시선이 머무는 것 모든 것들이지요 라고 합니다. 엄마는 모든 것의 소중함을 배우셨나요? 아니면 꼬리만 소중하게 느껴지나요? 지금 옆에 있는 가족은요? 지금 옆에서 있는 친구는요? 모든 것들이 소중하다라는 것을, 네, 알길 바라고 있어요. 잘 지내고 있었니? 아프지는 않고? 물어봤습니다. 그럼요, 잘 지내고 있습니다.
당연히 아프지 않기에 잘 지내고요. 우린 의식에 있습니다. 의식은 애초에 아픔이라는 낮은 진동이 닿을 수 없는 곳이에요. 우리에겐 정말 그 고통이 보이지도 않아요. 그러니 엄마에게 마음 탁 놓아도 된다고 전해주세요 라고 하고 있습니다. 네, 두 번째로 주신 질문이요. 가끔 꼬리 냄새가 나고 느낀다 하시는데 엄마가 보고 싶을 때나 부를 때 꼬리는 엄마한테 가는지 궁금하다고 하셔라고 물어봤습니다. 엄마에게 안 가고는 못 베겨요 라고 합니다. 너무 보고 싶어서요. 지금의 나는 여전히 의식 자체이기에 기쁨과 슬픔, 사랑을 알고 느낄 수 있습니다. 그 모든 것이니까요. 세상에서의 모든 체험을 저와 함께 했기에 나는 엄마를 너무나 궁금해해요. 나의 사랑은 지금 무엇을 하나 하고요. 엄마처럼요. 그렇기에 자주 엄마의 곁에 있습니다. 난 엄마의 기억이니까요. 난 다른 누구의 기억이 아닙니다. 난 엄마의 의식에 있습니다. 그러니 엄마는 날 찾거나 보거나 들을 수 있어요 라고 합니다. 요즘 엄마 꿈이 또 가족들 꿈에 아기 강아지 모습이 자주 보이는데 무슨 뜻일까? 어떤 메시지일까? 라고 물어봤습니다. 어린 강아지가 보이는 이미지들은 새로운 시작의 출발, 시작되었음을 모두에게 알리는 것입니다. 선언입니다. 다시 시작되었다라는 나의 계획이 시작되었다는 알림입니다. 나에게도 변환의 시작이 있다는 소식이에요 라고 하고 있습니다. 네, 이 아이는 무언가 바뀌었어요. 계획이 끝났거나 무언가가 시작됐거나 이런 것들을 알려드린 거예요. 가족들에게. 환생해서 다시 올 거라 했는데 언제쯤 올 거란 계획이 있는 것일까? 라고 물어봤습니다. 이미지는 두 가지 정도를 받았어요. 처음에는 멸치 바닷속이 보이고요. 수많은 물고기들이 떼로 다니는 군무라고 하죠. 그렇게 엄청나게 많은 떼들이 모여서 막 헤엄치고 있어서 저게 무슨 물고기인가 했는데 계속 보니까요. 멸치였어요. 멸치떼들. 멸치떼들이 바닷속을 계속 이렇게 모여다니는 모습이었거든요. 그 뒤로 고래들이 따라다니는 모습도 있었고요. 나는 그런 모습이었어요. 그리고 이어서 받은 이미지는요. 봄소풍을 가는 저의 어릴 때 기억이 보이더라고요. 요즘 아이들은 어떻게 소풍을 어떻게 하는지 모르지만 저 때는요. 4kg인가 5kg를 가방에 먹을 걸 싸고 걸어가는 이었거든요. 그 초등학교 때 봄소풍 하는 그 기억을 저에게 떠올려 주더라고요. 그래서 일단은 계절상으로는 저는 봄소풍이니까 봄인가 보다라고 알게 되었고요. 멸치 때는 언제 수확을 하는 거야? 라고 검색을 해보니까요. 4월에서 5월 사이가 가장 봄철 그 멸치를 수확하는 그때라고 합니다. 그래서 봄에 4월에서 5월 사이에 만나게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어서 바로 그냥 질문을 던졌어요. 내년일까? 어차피 올해는 지났거든요. 네, 그래요 라고 하면서 고개를 끄덕끄덕 웃으면서 끄덕끄덕 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우린 그때 만날 수 있어요 라고 합니다. 만날 수 있다라고 하거든요. 그러니 그 전에 태어나겠죠. 그래서 만나는 건 4월에서 5월, 태어나는 건 2월에서 3월 정도 태어나겠네요.
임신 기간은 10월 달쯤 될 것 같고요. 그런 식으로 계산한다면 이건 계산적인 거지 그냥 이게 뭐 마치 정확한 그런 건 아니에요. 나중이라도 한두 번 더 확인하시는 작업은 하셔야 될 거예요. 변화가 있는지 이런 것들. 네, 내년 4월에서 5월 만나게 되실 것 같습니다. 그때 만날 수 있어요 라고 하니까요. 네, 만나는 건지 태어나는 건지는 확실히 좀 더 물어봐야 될 것 같아요. 5번째로 주신 질문이요. 엄마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을까? 라고요. 돌아오고 있다고. 그러니 엄마도 지치는 일이 없었으면 좋겠어요 라고 합니다. 내가 없다고 느끼고 그렇게 알고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돌아오고 있다고 그렇게 알고 그렇게 느끼길 바래요 라고 합니다. 네, 엄마에게 꼬리 근황을 물으면 엄마는 꼬리는 사망에서 없어요 라고 이야기를 하실 거예요. 그게 사실이니까요. 반면에요. 저에게 돌아오고 있어요 라고 이야기해도 틀리지 않아요. 그게 또 사실이니까요. 엄마는 어느 쪽을 알고 어느 쪽을 이야기하실 건가요? 이제부터. 꼬리는 엄마가 꼬리 돌아오고 있어요. 여행을 갔는데 돌아오고 있어요 라고 이렇게 알고 있길 바란다 라고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게 알고 계세요. 돌아오고 있어요. 돌아온다고 하니까요. 지금 없잖아요. 없는 게 아니라 그냥 여행을 떠났어요 라고 하시면 돼요. 우리가 여행은 잘 갔다 와 그러지 완전 떠났다고 하진 않잖아요. 여행은 돌아오는 거니까요. 네, 그렇게 항상 저는 제가 좋아하는 말이에요. 사실은 떠났다라는 말은 아니고요. 여행 갔다라고 항상 이 말을 하길 좋아해요. 돌아오는 걸 아니까요. 돌아올 곳이니까요. 그러니 그렇게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남겨주신 요청의 말을 전했습니다. 우리가 꿈에 많이 보인다고 환생의 계획이 있다면 엄마나 가족들의 욕심이지만 같은 견종, 같은 성별로 왔으면 하고 기도하고 있다 하셔. 엄마가 알려주는 곳으로 찾아와 달라고 이렇게 전했습니다. 엄마가 다음 생에도 지켜준다고 빨리 만나고 싶다는 말 전했어요. 현생의 엄마의 욕심이 아닙니다. 그건 그저 선택일 뿐이에요. 난 그 선택을 할 뿐입니다. 그건 강요할 수도 없어요. 엄마가 알려주는 모든 이야기들을 저는 듣고 있어요 라고 합니다. 네, 저는 이렇게 우리와 교감을 마쳤습니다. 엄마가 해주는 모든 이야기를 잘 듣고 있다라고 합니다. 네, 엄마도 꼬리가 해주는 이야기, 돌아오고 있다라는 그것을 알고 그렇게 알고 느끼길 바라는 것도 엄마도 잘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는 이렇게 꼬리와 교감을 마쳤습니다. 아까 그 초반에 제가 어떤 이야기를 하나 해드리고 싶다고 했잖아요. 사실 교감 끝나고 이제 영상 제작하면서 이제 네이버 톡이 왔어요. 살아있는 아이와 살아있는 아이가 환생을 하는가? 예, 그런 살아있는 가운데 아이가 뱃속에 있을 수 있는가? 다른 에너지체로 그러한 이야기였어요. 일단은 그런 것을 논하기 전에요. 이것을 먼저 알고 계셔야 돼요. 나는 우주에 대해서 잘 모릅니다. 네, 그건 완벽한 사실이에요. 여러분도 우주에 대해서 완벽히 모든 것을 알고 계시나요? 라는 질문을 먼저 드릴게요. 네, 그러면은 모르긴 몰라도 잘 모르실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우주에 대해서 뭘 아나요? 네, 그런데 우린 둘 다 모르는 관계입니다. 자, 사실 모르는 사람이 모르는 사람에게 질문을 한다라고 하면은 뭘 알 수가 없어요. 네, 그럼에도 저는 무언가를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 저한테 묻는 건 당연합니다.
아직 아이가 사망 안 했는데 임신을 했다고 하니 이것은 어떻게 된 것인가요? 라고 저에게 예, 왔어요. 저도 모르죠. 단지 저는 교감에서 들은 걸 전해는 드리는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요. 환생을 하려면 적어도 사망하고 임신 기간도 있고 애가 태어나려면 60 며칠이나 임신 기간도 있어야 되고 그런 기간이 필요한데 아무리 날짜 계산을 해도 얘는 아직 살아있는데 이게 날짜가 안 맞는데요? 얘는 고로 얘는 아니에요 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십니다. 예. 자, 그거는 저도 일단은 그렇게 생각은 해요. 그러나 우리가 그거라고 그게 맞다라고 정의하에 우리는 그런 거예요. 네. 내가 알고 있는 게 맞아. 이게 우주의 진리고 맞아라는 전제하에서 이건 틀린데요 라고 대답할 수 있어요. 네, 맞아요. 저도 사실 그렇게 생각해요. 그런데 교감의 내용은 아니거든요. 한 예로요. 또 그분이 물어보신 게 뭐냐면 가장 빨리 환생한 기간은 언제인가요? 라는 물음을 주셨어요. 제가 듣고 알기로는요. 사망과 동시에 태어난 아이가 있어요. 네, 사망과 동시에 환생한 아이가 있거든요. 그 내용은 외국의 이제 교감 중에도 많지는 않지만 네, 그런 것들을 볼 수 있거든요. 그러면 그거는 어떻게 된 거예요? 도대체 아직 살아있다가 금방 죽었는데 바로 그날 태어나요. 그럼 이 사람은 엉터리인가요? 아니면 뭐지? 네, 이젠 계산이 복잡해져요. 그럼 그 사람이 그 교감이 틀렸는지 맞았는지 저에게 묻는다면 몰라요. 왜냐하면 제가 교감을 한 것도 아니라서요. 그 진실 여부를 떠나서 알 수가 없어요. 그리고 애초에 우주에 대한 모든 정답을 알고 있지 않아요. 저는. 그건 아마 여러분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그러니 참 애매해요. 어떤 게 정답이지? 이게 틀렸다고 할 수도 없고 맞았다고 할 수도 없고 그래요. 네. 저는 제가 이야기한 모든 교감이요. 맞았으면 좋겠어요. 또 맞기를 바래요. 그러나 다 맞는다고 이거 맞아요? 라고 물으면 난 잘 모르겠는데요? 라고 얘기를 해요. 사실 모르니까요. 네. 교감 내용의 대부분은요. 잘 몰라요. 아마 엄마가 더 잘 알걸요? 네. 엄마가 더 잘 알아요. 교감 내용 보면은. 네. 저는 그냥 맞았으면 좋겠어요. 들리는 거를, 네, 보이는 거를 그대로 그게 맞든 틀리든 몰라요. 그냥 전해만 줄 뿐이에요. 네. 그래서 판단하면은 안 되거든요. 그리고 필터링 걸치면 무언가 걸러내기 시작하면 안 돼요. 그게 뭔지 몰라도 그냥 전해주는 게 맞아요. 그래서 저의 머릿속으로나 여러분의 생각으로나 이 아이가 아직 살아있는데 임신 기간도 안 맞고 벌써 태어났다라는 게 도대체 앞뒤가 안 맞는데 맞아요. 저도 그 부분에 동의해요. 하지만 우주의 모든 대답을 모든 것을 저는 알고 있지 않아요. 몰라요. 그건 여러분도 마찬가지인 것처럼 모든 의문을 가질 수 있는데요. 그게 맞는지 틀리는지는 잘 몰라요. 네. 저에게 늘 물어보셔도요. 전 맞아요 라고 정답하지 못해요. 그냥 틀렸다고 하면요. 그냥 죄송합니다 하고 요거도 먹고 저는 그냥 깔끔하게 그렇게 하고 싶지. 모르는 건 모르는 거죠 뭐. 저도 몰라요. 그런데 왜 그렇게 전해주나요? 라고 하면 네 그렇게 들렸으니까요. 아이가 그렇게 이야기하니까요. 라고 네, 하는 거예요. 네. 그런 또, 네, 저도 이제, 그냥 저는 이제, 예초에 이제 그런 것들을 많이 살펴봤기 때문에, 이런 일도 있구나라는 것은 알고는 있었지만, 그걸 뭐 심각하게 생각해 본 적이 없거든요. 그리고 내가 교감하면서 그런 일이 실제로 있었던 적이 흔하진 않거든요. 독돌이라는 애가, 예, 며칠간 사이로 그런 적이 있어요. 비공개 영상 중에 한 아이가 그러거든요.
복돌이라는 아이가. 여러분에게는 알지 못하지만 저에게도 그런 비슷한 경우는 하나가 있었어요. 사망과 동시에 아이가 임신해서 태어나는 게. 그러니 그 날짜 계산해갖고 우리의 아는 상식으로 내가 알고 있는 게 맞다라고 하면 이 모든 게 맞춰지는데요. 우주에 대해서 저는 알지 못해요. 왜 이렇게 되는지. 네. 그렇기 때문에 이 모든 질문에는요. 내가 아는 것이 맞아 라고 계획을 생각하고 질문을 던진다면요. 논쟁밖에 안 돼요. 내가 아는 게 맞는데 당신이 틀렸어. 네, 잘못된 거 아닌가? 라고 물론 이제 그런 의견은 들을 수 있는데요. 정말 우주에 대해서 아시나요? 그 계산법대로 그게 맞나요? 라고 어떻게 아나요? 몰라요. 네, 그래서 저한테 물어도요. 저도 잘 몰라요. 그냥 들은 대로 얘기해줘요 라고 밖에 못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줄 수 있는 유능한 에코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야기가 좀 길어졌는데요. 궁금해 하실 것 같아서요.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